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토론은 저희가 같이 보기 컨텐츠를 쭉 했거든요, 대표님. 아, 네. 예, 저희 그 오마이 TV에서 독립해가지고 정치 야시장이 됐는데 네.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네. 이제 제가 가본 유튜브 채널 네. 하는 곳들 중에서 예. 구색이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갓 출범한 신생 방송국이라고 하기에는 예. 너무 세팅이 잘 돼 있는데요. 예, 아니 오늘 또 이제 우리 오피니언즈 윤용 대표님이 워낙에 이 여론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또 있으신 분이고 지금 1차 토론, 2차 토론까지 왔으니까 오늘 토론을 쭉 이제 아마 또 어느 정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총평도 듣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는 지금이 대목입니다. 이 시간부터. 왜냐하면 방송 끝나고 해설이 필요한데 이 시간에 해설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저 이동하느라고 초반밖에 못 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도 2시간 동안 쭉 이제 들어주셨고, 그래요. 저희는 우리 이영님, 오마이TV 말씀 주셨고,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분리가 돼서 독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총평, 그리고 절반 평도 괜찮으니까 우리 윤용 대표님 평가까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신은규 변호사님. 자, 우리 오늘 시방쇼와 야시장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저 언급을 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가 어느 국민 일부가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6주기거든요. 네. 오늘 그분을 많은 분들이 기리셨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가면서 아니면 그 따라갈 의지라도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정반대로 하면서 저렇게 돌아가신 분을 소환해서 본인이 비교하는 것은 너무 결례다. 차라리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오늘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검조 논법의 붕괴다. 아, 붕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검찰 조선일보 논법? 네, 제가 왜 붕괴라고 했냐면 네. 이재명 후보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검조논법을 즐겨 쓰던 이준석 후보의 붕괴, 전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유심히 봤고 권영국 후보의 저는 숨은 활약이 매우 돋보였다. 저도 아까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을 때 뿌이 아까 다 했잖아요 우리가. 뿔뿔뿔 했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막 탄성이 한복이 나올 정도로 여기 우리 앞에 제작진도 오오오오 했어요. 모두가 동시에 박수를 칠 정도로 맞습니다. 오늘 권영국 후보님의 그 맹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고 네. 김문수 후보님은 늘 그랬듯이 평소 다웠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그 검조 논법에 대해서는 아주 대비를 잘하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잡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토론 방송이나 토론과 관련돼서는 아주 긴 호흡으로 저의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어쨌든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공세적이라는 게 1차 때는 상당히 방어적이었고 자신의 어떤 1위 후보로서의 품격, 자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와도 역공의 수준을 많이 낮췄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역공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어요. 특히 이준석 후보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지는,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토론이었고 권영국 후보는 1차, 1차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것 같고 오히려 더 토론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좀 무대를 장악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 신 스틸러가 될 만한 장면들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꼽지는 못하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점점 더 탄로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신 스틸러가 아니라 신 스릴러. 스릴러. 네, 스릴러 같았어요. 스틸이 아니고 스릴러 정도. 왜냐하면 말끝마다 네. 태도는 A+인데 네네네. 내용은 F. 김문수 후보가 정말 신 스릴러 같은. 네. 내용이 무슨 맨날 30년 전, 40년 전 자꾸 이야기를 소환하니까. 그거 동의합니다. 스릴러 같았어요. 그거 동의합니다. 알겠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준비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기회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조급해서 아까도 보니까 이게 오늘 분명히 정해진 주제가 있는데 연금개혁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위협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 이런 게 왜 나왔는지는 아마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이 일부 나온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총평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 자, 윤희용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은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사실 요 국면에서 좀 주요하게 관심 맞아요. 포인트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양극에 서 있지만 네. 전략에서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무시거든요. 언급을 이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네. 지난번 사실은 TV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들은 1, 2 후보들이 이제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맞공세를 하게 되면 주목받게 되고 부각되고 이제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외면하는 전략을 같이 펼쳐왔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이제 얘기한 대로 오늘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모양새를 예,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요 국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든 어쨌든 요 국면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전략이 다소간 좀 변화되는 조짐 국면인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었고 예. 지금 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보수니까 김문수 후보를 집중 공략을 할 것이다.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난번 토론에서 확인된 것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 대선 캠페인 전략을 이제 분명하게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지난 TV 토론 1차에서 거의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그것은 뭐 토론 내용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거기서 공세한다고 해서 지지를 뺏어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오늘 나온 조사 이전의 조사들을 보게 되면 뭐 중도층에서도 한 60%또 보수층에서도 한 20%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준석 후보나 그 캠프에서는 타겟을 이재명 후보에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자기들이 이제 지지를 좀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공간이 그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거기 좀 충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좀 전략이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네. 지금 단일화 국면이잖아요. 맞아요, 뭐안 맞아요, 한다고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한다고 하면 이제 변수는 단일화밖에 없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자꾸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마치 국민의힘의 이중대 느낌 내지는 내란 동조 세력의 동조 세력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와 둘이 아까 만담 나눌 때 아까 제가 뭐 마실 갔다 왔냐 그랬는데 네. 영어로 하자고 하면 뭐 하버드 나오셨으니까 제가 영어로 하자 그러면 정말 so sweet 아주 달달하게 스위트 고구마처럼 네. 둘이 너무 그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달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 스스로 자랑을 많이 해왔고 특히나 하버드에서 토론을 배워가지고 예. 지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어요.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 100점 100승. 근데 오늘은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고 오늘은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놓고 봐도 거의 다 이거는 패배를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그 송재희 캐스터께서 네. 옛날에 그 한일전 중계하실 때 예.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중계하실 때. 누가 후지산이 오늘은 하버드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버드 졸업생들께는 제가 전체를 비약하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 송재희 캐스터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예.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하버드 토론 100점 100승. 네. 오늘 무너졌어요. 오늘 2패. 2패 획득했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네. TV 토론은 제가 이제 명확히 잘 못 봐서 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말씀드리긴 힘들 텐데 이제 그래도 이준석 후보한테는 이게 이제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무시를 하잖아요. 네네. 일반 캠페인에서 이준석 후보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게 기조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쫓아가는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불만이 컸을 텐데 TV 토론은 어쨌든 간에 이게 마주하고 앉아서 어쨌든 동등하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TV 보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이제 TV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이제 효과는 지지율이 이제 낮은 후보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 기반 그것도 이제 대전제로 해놓고 아마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를 실제 왜냐하면 저는 1차 토론 때 보고 뭐랄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약간 비아냥된다든지 그리고 말을 시켜놓고 10초 만에 대답하라고 한다든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라든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사실은 비호감도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MBS 조사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살짝 놀라서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바와는 또 다르게 지금 후발 주자인 이준석 후보에게 또 좋은 영향으로 이번 토론회가 또 나아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분석은 주신 건데 실제로 그러면은 여론 조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보면 네, 여론조사 이제 여론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한 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아주 정교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되게 사자처럼 보이는 건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조사들에서 네, 이 합이 네, 각각 합이 100%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분석들이에요. 이게 예, 이제 예. 왜냐하면 혼자 지금 이제 이 국면에 이제 왔을 때는 네. 혼자서 오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야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혼자서 올랐다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로 다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군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누가 올라간다는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하니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 막 좀 변동이 좀 있었잖아요. 뭐 한국갤럽 조사도 나오고 이제 어제 NBS 조사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됐던 것들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50% 넘는 것들에서 만약에 40% 이제 중후반대 됐다 네. 나온 조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뭐 30%좀 후반대로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결과들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각각 이제 있는데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가 너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은 보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이제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50% 넘는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50%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양자 대결에서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무응답 비율이 있는 거예요. 예. ARS 조사에서는 워낙 이제 관심도 많은 분들이 하니까 ARS 조사에서 모든 무응답 비율이 2% 3%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10% 넘어가거든요. 거의 이제 임박할 때까지도. 예. 그러면 이제 합이 90%잖아요. 네. 거기 이제 두 명이서 붙었는데 50% 넘는다. 그럼 이 두 번째 후보와 격차는 10% 차 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양자 대결에서도 50% 넘는 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양자 대결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50이 넘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쩌다 어떤 조사들 튀는 것들은 있었다 하더라도 예. 3자 대결 조사에서는 더 힘들어요. 50 넘는 게 나오는 게. 네네. 왜냐하면 나눠갔잖아요. 이제. 네네네. 후보들이 여러 가지 나눠갔기 때문에 예. 더 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50% 넘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걸 가지고 뭐 비호감도가 높아서 확장성이 없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예요. 예, 그랬던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높았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거기에는 보면은 지금 저 보시죠. 이제 표기는 하네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었을 때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진보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집중도가 높았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수층에서도 18%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그래요. 20 몇 프로까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20 몇 프로가 지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18%를 떨어져 조금 나왔는데 빠진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중도층도 막 60%까지 갔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도에도 약간 보수에 가까운 중도 보수 분들도 이제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예. 그 50%도 많은 건데 60% 나왔던 것들을 그럼 이제 거기가 사실은 약한 고리인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보수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좀 정상화되면 이제 그것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화된다는 건 뭐냐 그런 거죠. 이제 탄핵 그 계엄 이후에도 한 2주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네. 계엄 직후에는 막 20% 흔들릴 정도로 곤두박질 쳤다가 예. 한 2주 지나니까 한 40% 가까이 복원됐다고요. 이 얘기 뭐냐 하면 그 성향이라는 건 상당히 강한 것이거든요. 네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40%의 분들은 그 보수적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탄핵 국면이었다 하더라도 예. 30% 후반대에 정당 지지율 수준만큼 보수 후보가 지지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나왔던 조사를 가지고 이런 흐름이 전체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인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이런 이제 구조가 좀 뭐 정상 회기, 원래 안정적인 평균 회기,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길었네요,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2차 TV 토론이 있었고 이제 이거에 대한 지지율 변동을 어떻게 좀 감안해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 변동성이 이제 오늘만큼 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은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 넘었다 누가 네.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40% 중반대 후반대 됐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 이제 후반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이제 얻어가고 있잖아요. 네. 안정적인 거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떤 진영의 지지층 그 이번 대선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동이 좀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그 물려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물려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예. 이후의 흐름은 좀 더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이제 오늘처럼 한국갤럽조사 나타난 것처럼 큰 흐름이 변동이 나타날 네. 가능성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흐름들이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변화가 큰 폭이 있었던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는 이제 오늘 이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지금 토론 과정에 재미있는 내용을 좀 포착을 했어요. 그 사진 한 장 볼까요? 권영국 후보가 손바닥에 뭘 쓰고 왔어요. 민이라고 써 있네요. 네, 백성민자 같은데. 네. 그걸 아마 윤석열 그 당시 후보의 이제 왕자에 대비돼서 패러디한 거. 이렇게 그죠. 저거 왜 했을까요? 저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수 정당은 좀 더 이슈화를 주목을 받고 이슈화를 네. 하면서 또 민이라고 하는 백성 민자니까 네. 더 국민들을 더 대변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저것도 아마 네.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데 김종대 의원이 코치하신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해 보시죠. 전화 연결을. 진짜 궁금하긴 하다. 아니 근데 예. 일부러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예. 카메라로. 예. 그러니까 백성민자가 왕이 아니라 민이라고 쓴 거는 그죠? 국민들을 먼저 알겠다. 내가 왕이 아니라 백성이 국민이 먼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좀 써볼까요? 이게 뭐예요? 야시장의 야자를. 야시장으로. 이거 보이세요? 야자 제가 방금 썼는데 예, 야시장의 야자로 저는 예. 요 야자 요 야시장 저도 이렇게 예. 화제를 끌기 위해서 참. 야시장 아니 또 따라하시고 저도 뭐 시방쇼라고 해가지고 예, 아이고, 시방 예, 뭐 이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석열을 뭐 오마주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그
반대. 나는 디스. 디스하면서 조롱하면서 풍자와 해악의 의미로 백성 민자를 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김종대 의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토론회에서 노출된다라는 건 일부러 이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커뮤니티가 빨리 파악해가지고 요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예, 아무튼, 그죠. 예. 권영국 후보의 오늘 활약상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저거는 전 약간 보험성으로 봐요. 보험? 오늘 잘 못했을 때 예. 저걸로라도 좀 화제를 이끌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너무 잘하셨다. 잘했죠. 그러니까 저 민자라는 게 지금 뭐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너무 실력 발휘를 잘했기 때문에 아까 기후 없는 이준석. 와, 나 진짜 아까 기후 없는 이준석 거기서 그냥 다 모든 걸 정리해버린. 왜 기후 공약이 대단합니다, 없나? 진짜. 라고 네. 물어보면서 혹시 단일화하려고 이거 없는 거냐? 그렇죠. 기후 없는 이준석은 이게 좀 이게 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기호 없는 이준석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은 사라지고 2번과 합쳐지는. 네. 그래서 이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것도 준비한 질문일 텐데 이것도 김종대 의원이 코치한 건가? 그 빌드업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하면서 네. 기후 없는 이준석으로 한 방 날릴 때는 네. 너무 정말 적합한 표현을 예. 잘 쓰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단일화는 사실은 저희가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토론회를 보니까 저는 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거의 사실 노터치를 하다 보니까 뭐 몇 번 터치하긴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기회를 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도권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거의 질문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뭐 이중대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중대 느낌도 있고 동시에 이게 뭔가 김문수를 위해서 뛰는 사람 혹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처럼 읽혀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네. 수 있겠고, 이제 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김문수 후보 공세해봤자 지지율이 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예. 후보를 공세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거 봐라 단일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동의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업자득적인 성격이 있는 게 그동안에 하도 정치인의 말에 신뢰를 잃어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한 거와 반대로 해왔거든요. 아니, 처음에도 총선 때 당 만들 때 삼지대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 위치까지 왔고 이제는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합니다. 근데 최초에 탈당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좌우를 다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랑도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11일 만에 또 파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나 단일화 안 한다라고 공표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그동안의 말의 신뢰를 잃어왔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냉정하게 단일화를 했을 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다 손해밖에 없습니다. 단일화를 네네.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리적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지지율이 저는 최고치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밴드웨건 효과 양당 결집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전 이준석 후보는 좀 애석하지만 그 삼지대의 숙명이라고 하는 저는 지지율이 이제 빠질 일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지지율을 극복했던 분이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삼지대성을 가지고 21%까지 지지난 대선에 21. 얻었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게 하나는 신선도와 하나는 호감도입니다. 그게 높을 때는 삼지대로서도 나름의 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신선하지도 않고 호감도도 매우 낮은 비호감 1등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이렇게 얻어갈 표가 많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하루 만에? 대표님? 하루 만에 글쎄요. 호감도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뭐 그 전에도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적은 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어쨌든 의도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제 오늘 16주기 16주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고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와 또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 본인이 이제 그 거론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마음은 저는 이제 단일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마음은 본인 마음. 이준석.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네. 그 본인으로 되면 이길 수 있다. 이건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으로. 예.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마음이라는 건 한켠에 있긴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제3정당이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면 된다.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3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성과 내기는 어렵거든요. 총선에서는 이게 비례 의석들이 있기 때문에 또 3석, 4석, 5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어디 가서 더 어렵죠. 더 어렵어요. 만약에 그러면 대구와 경북 자치단체장을 얻는다. 네. 그것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합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네, 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제 미묘한 관계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서 대표가 다시 되면 네. 본인이 다시 합치려고 해서 가서 또 역할을 하려고 한 문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있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그 얘기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세게 한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제3후보가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지지율은 이제 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3후보는 끝까지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키면 안 되거든요. 한다면 전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FM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원래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합쳤을 때 이준석 후보가 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단일화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저는 있어서 네.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분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네. 두 분의 욕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분의 욕망? 욕망이 누구냐면 한 명의 욕망은 누구예요? 단일화를 꺾고 온 가처분까지 갔다 온 김문수의 김문수 욕망을 먼저 욕망. 꺾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 기회죠. 네. 또 한 분의 욕망인데 그게 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욕망을 꺾어야 됩니다. 아. 김재원 후보는요. 대구시장 해야 최고위원만 되는데. 3번 하신 분이에요. 대구시장 해야 됩니다. 그분의 욕망 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욕망 꺾기도 너무 어렵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그래 하자. 그러니까 우리 준석이 주고 나는 그냥 여기서 물러나고 네. 보수 살리자. 네. 그것도 어려워요. 네. 근데 그렇게 돼도 김재원 후보가 옆에서 단식합니다.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원초적으로 네. 김문수의 욕망과 김재원의 욕망을 넘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고는 싶겠지만 네. 어렵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점점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3차 TV 토론 끝나고 바로 단일화합니다. 전격적으로. 네, 전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은 그게 이제 안철수 모델이라고 그거 봐야 되겠죠. 전격적이지가 않아요. 안철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전격적인가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 단일한다고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전격적이지가 않죠. 예. 한편으로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토론을 보면 아까 저희가 총평은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공세적으로 나와서 얻을 수 있는 뭐 정치적 이득이 더 높다 보니까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1차 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 넘어오면서 정치화 시장 넘어오면서 한 앞에 15분 정도 빼고는 다 봤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게 1차 때와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어서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바랬던 사이다 같은 모습들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왜 더 세게 공격할 수 있는데 안 하지? 근데 오늘은 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저는 스피치의 역량으로 보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을 잘한 쪽에 당연히 평가가 쥐어져야 될 텐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우리가 태도, 자세, 품격 이런 거를 주시하는 외연 확장을 가져가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뭐 너무 막 격을 따지거나 자세를 따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 후보가 너무 날카로운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토론은 네, 사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태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네. 사이다뿐만 아니라 전술과 내용이라고 하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요까지 어우러지면서 오늘은 하나의 세트를 받아 먹는 느낌? 아 상당히 좋은 네. 평가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사이다도 있었어요. 그 태도도 참 좋았지만 전략 전술 그리고 내용 네. 모든 게 좀 어우러지면서 아, 오늘 2차 토론은 이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 잘했다라는 평가를 좀 해서 좀 어우러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권영국 후보님 네. 정말 잘했습니다. 아 또 이재명 후보 너무 잘했다. 권영욱 후보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은 정말 A+를 각각 드리고 싶고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은 정말 그 2패를 안고 가는 그 모습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늘 뭐 그 네거티브 하러 오신 거를 알겠는데 오늘 그냥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그냥 쏟아내고 갔던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좀 조화로운 굉장히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땐 여유로운 모습도 좀 보이고 또 쪼여서 들어갈 때는 또 쪼여서 들어가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오늘 좀 어우러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이제 이것도 FM인데요. 네네. 후보들 이제 순위에 따라 가지고 TV 토론 전략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TV 토론 틈들 많이 봤는데 네. 1위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안정감을 주고 최대한 방어하고 이제 포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맞대응하는 것을 어느 수위로 이제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좀 많이 할 것이냐, 뭐 가끔은 조금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오늘 봤을 때는 우리 신 변호사님 잘 보셨듯이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팩트에 대한 공세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기조를 정한 것 같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이제 방어 기조로 가되 어떤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공세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오게 되면 분명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기조를 거기에 아마 이제 좀 충실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그거는 이제 생각되고 바로 잡고 가겠다. 라고 정하고 온 거죠. 정하고 온 거죠. 보면은 예, 예. 이렇게 뭐 걸리는 부분들 다 체크를 하죠. 분명히 체크를 사실 했잖아요. 왜곡적인 전제의 질문은 다 잡고 가겠다. 네. 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한 것 같은 그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이제 지적을 분명하게 이제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정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것을 네. 실행을 한 것인데 네. 이제 이것이 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았을지 네. 이런 건 지지층이 이제 보기에는 아마도 굉장히 오늘 잘했다는 토론은 평가 나올 느낌이 거고. 이제 좋았을 것이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이제 권영국 후보 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게 이제 또 하나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아, 권영국 왜냐하면은- 후보가 너무 잘하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라고요? 이제 뭐냐면 네. 50% 넘었을 때는 이제 아. 신경이 안 썼을 텐데 예. 이제 1%든 2%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약간 이제 조정이 되는 국면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지지율의 국면이 원래의 어쨌든 정상적인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예. 보여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구도는 일강일략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격차는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서 1위와 2위 후보가 네. 뭐 두 자릿수로 계속 있는 경우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오기 힘든 거거든. 아무리 탄핵 국면이라 하더라도. 예, 예. 자, 그런데 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권영우 후보가 이제 조사해서 어떤 조사들에서는 1% 2% 나올 수 있다고요. 아, 권영국 후보의 약진이 그 이제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어. 약간 신경 쓸 수 있는 때거든. 이거 1% 2%가.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전략팀에서는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아니 것 지난 같아요. 대선 때는 0.73% 차이였으니까 1%도 매우 소중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또 듣고 아니 근데 저 하나만 더 네네네네.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그 이준석 후보의 검찰과 조선일보 논법 검조 논법은요 굉장히 비틀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서 해명하면 또 프레임에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전 그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고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또 들어가냐면 저는 거의 스카이데일리 수준으로 저는 봤는데 스카이델리라면은 그 논조 90 수준이 그 오키나와 아 저는 그 수준이었어요. 아니 뭐 얘기만 하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무슨 친중이라는 식으로 자꾸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젠슨 황 있죠.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 네. 회장이 4월 17일에도 중국 가가지고 허리평 중국 부총리랑 회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그분도 친중이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엔비디아도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리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왜곡하고 짜집기해서 네.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 네. 악마와의 반정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게 김문수 후보는 그냥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해로워요. 노골적인데 이준석 후보는 합리적인 척, 뭔가 나름은 논리가 있는 척을 하면서 본질은 김문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네. 이준석 후보도 중도 확장도 되고 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데 오늘도 역시 또 와가지고 또 조선일보 검찰론법 또 따라한다. 그럼 젠슨 황도 친중이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의 토론도 보면서 이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까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국민의힘에서의 제1 전략이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제 의회 다수석이고 민주당이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된다. 네. 총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권력이 거대해지고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론. 네. 이 견제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심판론도 있고 견제론도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견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저쪽이 좀 사람 유권자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커지는 건 좀 막아준다는 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못한 거 인정하는데 저기 좀 너무 커지는 것 좀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은 굉장히 잘 먹히는 논리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총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권력 독주에 대한 견제론을 가지면 지금 이제 보수층들이 충분하게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네. 보수층들이 이제 자극이 돼서 국민의힘의 1단계로 지지를 보낸다. 그걸 갖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 와서는 두 번째 오늘 TV 토론 보니까 개인에 대한 공세도 하겠다는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네. 김문수 후보 처음에 이제 일성 굉장히 세게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 논란들을 다시 네, 얘기를 막 시켰잖아요. 막 꺼내냈어요. 그 막 얘기는 헬기 이제 얘기도 하고 막. 다 있어요. 이후에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얘기가 많지는 않았어. 개인에 대한 네, 것들이. 그쵸. 안 했죠. 예, 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이제 견제론 위주로 왔던 것인데 네. 이제는 개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오늘 김문수 후보의 첫 발언 좀 읽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딜레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전략이나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도 잘 안 먹히고 그 여당 내부가 너무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돼서 결국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데 꺼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좀 정치도의적으로 부산에서 테러 당하고 헬기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그 대목을 논란 삼아서 질문 던지는 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패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폐륜적인 질문이죠. 그거까지는 안 나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선 보는데 넘은 거죠. 선 넘은. 예, 그게 도움이 될까요? 나는 안 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요즘 매일 하는 게 뭐 잠바 벗으면서 예, 방탄 뭐 총 쏠라면 쏴라 이런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테러를 조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기본적인 인간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도 하는 거고 뭐 공적인 일도 하는 건데. 물론 아까 우리 김문수 후보의 죄송합니다. 계속 그 김문수 후보는 그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여러 우리 가지.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 우리라는 표현 써가지고 저도 입 버릇됐는데 그 김문수 후보의 태도나 자세는 괜찮은데 내용이 너무 셌다. 그러니까 태도는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괜찮았다라고.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 유세 때 보여주는 모습 보면 너무 반인륜적이고 좀 폐륜적이다. 상대방이 테러를 당했을 때 아니 정말 그 병문안 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못할 거면 입이라도 닫고 있는 게 우리 인지상정에 맞지. 그걸 가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방탄 유리를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막 들어가세요. 안달복달 마음이 불안한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막 잠바 벗어던지면서 총 쏘라. 정말 평가할 가치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너무 퇴행시키고 있다. 네, 그 그렇게 부산 봅니다. 발언이나 헬기 발언 다 이런 똑같아요, 것들은 맥락이 다. 어쨌든 좀 질린다. 해서는 안 해서는 되는 안 되는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이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충분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아직 않고 있고 네, 또 네. 보수층들도 충분하게 지지를 아직 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원래는 이제 본선으로 가면 이제 중도 확장 전략을 캠페인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금 이제 우리 신 변호사 얘기한 대로 네. 그런 이슈도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그 보수층들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TV 토론도 그렇고 네.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반면 뭐냐 하면 이 보수층들이 충분하게 풀로 결집이 됐다 하면은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보수층 결집을 하고 그다음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1단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3차 TV 토론에서 또 김문수 후보가 아까 이제 저희 신인규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또 패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반인륜적. 반인륜적이고 좀 정치 금도가 될 만한 도의적이지 못한 또 헬기 발언을 하고 뭐 또 본인 방탄에만 신경 쓴다라는 식으로 지금 방탄 유리를 쓰거나 방탄복을 입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또 쓰게 되면 여전히 여당은 집결하지 못한 거다. 아니 근데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또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지지율을 보겠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는요 상황을. 집결 여부랑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김문수 후보는 상대방에 대해서 선 넘고 패륜적인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슨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보거나 무슨 적극적으로 표를 얻어보는 경험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뿔났다 그러고 그냥 안 좋은 일 당하면 가서 소금 뿌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아니, 단적인 예로 저 배현진 의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배현진. 배현진 의원? 근데 네. 그분이 그 돌멩이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 누구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지업을 떠나서. 근데 어떻게 그것도 위험한 목에 칼을 피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분들이 무슨 뭐 지지도 결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결집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 결집을 위해서 한다는 의도보다는 네. 전 이런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냥 정치를 그만해야 된다. 네. 김문수 퇴출돼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봐요. 아. 냉정하게. 솔직히 1차 냉정하게. 때보다 2차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중증이에요. 저는 앞으로 3차 때 되면요 더 심한 거 들고 나온다고 본다. 무슨 뭐 욕설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뭐 어려운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두웠던 그 네. 다 집안마다 부침이 있죠. 뭐 저희 집안도 그런 게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저는 또 써먹는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더 중증으로 심해진다고 보지 네. 뭐 결집 여부와 이분들을 연결시켜서 뭐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한다라고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토론 초반에도 이제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그 일이나 사연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지금 이 대선이 조기 대선이고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신 분은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일단 방어도 하면서 역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아마 스탠스로 앞으로도 그런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거는 좀 짚고 싶네요. 시끄러 임마 사건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4일 이제 새벽 그 무렵 어간에 도착을 했을 때 왜 담을 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왜 그때 담을 넘지 않았냐. 이제 그 공격이 또 오늘 있었죠. 네, 오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런데 예.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네네. 어쨌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이제 대중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제일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홀로 나서서 이제 얘기를 강하게 하고 그 무슨 민주당 여성 대변인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총 이렇게 왔을 때 안기령 전 대변인, 네, 안기령 전 대변인. 그거 같은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경찰이라든가 같이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좀 비춰지고 부각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다 본인한테 네네. 라는 판단을 그때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진심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뭐 얘기도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전 생각되는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그 시끄러 임마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계엄 사태 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잖아요.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300명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합의제 기구로서 들어가서 자기 역할과 책임 다 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비서관, 그것도 옆방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어려도 시끄러 임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석이지만 카메라 앞에 있는데 그 비서관도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거 함익병 선대위원장다운 해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전 진솔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표결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룸살롱인데 50살 넘은 남자 안 간 사람 없다. 성직자 빼고 다 가봤다. 아니 그렇다고 판사가 접대받은 게 정당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신의 사적인 경험 가지고 치환을 하듯이 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으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옆방 비서관한테 내가 좀 격앙돼서 말을 험하게 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사과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 두 번째는 표결 안 한 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냐면 본인이 소통했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러면서 안에 150명 이상 있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숫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300명 못 들어줍니까? 150명만 있으면 법안 통과는 다 돼요. 그럼 나머지 150명은 놀아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국회의원이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고 본인들의 한 표 한 표가 다 역사에 남는 기록인데 그걸 역할을 제대로 안 했고 솔직한 얘기로 카메라 찍히고 그 앞에서 쇼츠 찍을 생각에 아마 설렜을 거예요. 그 YS 대통령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그거 연상하면서 맞아요. 아니 그런 거 기억나요. 카메라 앵글 앞에서 막 그 하급직 경찰들한테 막 승질내고 있는 모습 찍었으면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다 보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왜 헌법기관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냐? 왜 책임을 가볍게 여겼냐라고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도 없다라는 게 네.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 근본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저 외국 나가서 살으라 그랬는데 전 그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은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 안 가도 법안이 통과된다?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 모두로 300명 뽑습니까? 150명만 그냥 들어가서 표결도 하고 나머지 150명 놀죠? 굉장히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참, 이준석 후보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을까봐 지금 뭐 이제 언론 포털은 다 이 토론회 끝나면 전문 보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엄의 밤에 왜 이준석 후보는 담을 넘지 않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는 와중에 물었었고 170명 가까이 국회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밖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항의하겠다라고 해서 밖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의도대로라면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만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는데 민주당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예. 그런 엉뚱한 그 변명 같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 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자기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무슨 남 얘기를 자꾸 합니까? 게다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 한 날 아닙니까? 그분 돌아가신 지 16년이나 벌써 흘렀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도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구속도 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취소됐어요. 그분은 늘 전선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분입니다.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에요. 명패를 집어던져도 제일 앞에서 던졌던 분입니다. 근데 본인은 제일 후방에서 담도 못 넘어가고 뒤에서 비겁하게 처신을 했으면서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또 끌어옵니까? 전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맨 앞에서 했다니까요. 맨 앞줄에서 구속이 돼도 본인이 구속당했다니까요. 근데 맨 후방에서 쭈삐쭈삐 카메라 앞에서나 촬영이나 하고 있으면서 무슨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자기가 꺼냅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금 그 노무현 16주기에 신인기 변호사가 분노하시는데 저게 이제 아니, 저 변명을 듣고 화 안 날 사람 있습니까? 그 변명을 듣고? 와! 아니 자,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자, 22년 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하라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저렇게 또 글을 오늘 오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를 이제 참배를 한 거죠. 하여튼 말만 잘해. 22년 전에 개인적인 어떤 예. 만났던 적이 있나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서 이제 하버드 장학금을 받았나 봐요. 예, 그거는 뭐 이제 팩트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장학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인연을 이제 강조하듯이 저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고, 예, 참 이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 1차 TV 토론 때도 그랬고 이번 2차 TV 토론 때도 그랬고 관심이 가는 곳은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권영국 후보는 아까 뭐 평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뭐 아까 스릴러라고 하셨나요? 스틸러. 신 스릴러. 신 스틸러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가 신 스릴러라고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토론에 대한 평가와는 조금 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이번 토론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TV 토론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와 2차는 또 확연히 이거 좀 우문일 수 있는데 우리 제작진분들은 어때요? 1차 TV 토론보다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2차가 더 재밌죠? 2차도 재밌죠? 거봐. 1차보다 2차가 재밌는 이유는 뭘까? 근데 재미라기보다는 예. 더 들어줄만 했어요. 들어줄만 했다? 조금 더 정돈됐다. 아, 2차 정돈됐다. 때는 완전히 그냥 무질서하게 진짜 뭐 또 죄송합니다만은 또 이준석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날도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토론의 아예 질을 낮춰버리면서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호텔에 집착해요, 이상하게. 호텔 매일 호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더 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네. 기후 얘기 나오면 기후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아,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연금 얘기 나오면 연금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게 토론이지 1차 때는 완전히 토론을 좀 배려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또 비판할 부분은 우리가 비판하겠습니다만은 1차 경제 때보다는 내 후보 모두 다 좀 조금 더 이번 토론을 들을만하게 진행이 됐다. 많은 분들이 되게 비슷한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또 토론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이 1차 경제 토론 때는 경제 주제가 어려워서 그랬나 봐요.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호텔에 꽂혔으니까 그런 거죠. 계속 호텔 얘기만 했으니까. 그냥 뭐랄까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토론이나 질문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오늘도 뭐 물론 그게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주제에 맞게 좀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얘기를 하면서 비판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네, 평가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프로블럼 프리님 시방쇼 쪽에서 보시는 분의 말씀은 저는 오늘 제가 그 KBS 토론 사회를 보시는 그 앵커를 알아요. 아는 분인데 친한 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올백 보도하고 잘리기 전에 예, 이제 그때 KBS 방송할 때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KBS 분들한테 또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내밀한 얘기를 못하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역량면에서 봤을 때 1차 그 토론 진행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끄럽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딱 끊어주고 지적할 거 지적해주고 2명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룰에 대한 이해가 근데 이거는 꼭 진행자가 잘했다라기보다는 1차 때 이미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후보자들도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정리가 돼 있는데 1차 때는 뭔가 어수선하고 어떤 후보는 총량제 토론이었나 주도권 토론일 때 2명한테 질문을 다 못 해가지고 그냥 한 명한테 거의 뭐 시간 다 써버린 경우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있었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분탕을 잘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사회자의 진행도 좋았지만 1차 때는 잘 못 끊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의 문제의식만 환기하고 좀 이렇게 휘말리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회자의 진행도 잘 했지만 전 이재명 후보가 좀 상당히 좀 잘 끊었다. 네. 네, 그런 분탕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잘 걷기 때문에 좀 나름은 좀 토론다운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 각 후보가 나와가지고 했던 그 백브리핑 말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만 좀 저희가 해석하고 여론조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백브리핑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
제가 부정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처럼 이준석 페이스북 들어가 주세요. 이준석 페이스북에 게시를 한 것처럼 수개표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다수 주장한 바가 확인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백불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비방 헐뜯기 토론 너무 아쉽다. 나라도 정책 경쟁에 집중을 하겠다.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져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부족했고 부족한 점을 앞으로 채우도록 하겠고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가 좀 성숙돼야 된다. 이 말씀은 1, 2차 TV 토론이 다 좀 미숙한 토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남긴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나 권영국 후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그 두 분 얘기는 예, 백브리핑 기사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전에 첫날에 안 했어요. 첫날에 김문수 후보가 악수하려고 권영국 후보한테 갔는데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악수했다는 거죠. 예. 혹시 그 백성 민자 기사도 좀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저희 캡처돼서 유통되고 있어요. 오. 아 진짜요? 네. 오 최초네. 야시장 캡처가 네. 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TV 토론 나선 권영국 속바닥에 백성 민자 윤석열 왕자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요거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들이나 여론조사의 변화 그 공표 마지막이 언제까지죠, 대표님? 그 선거일 7일이니까요. 6일간에 조사하고 공표한 것을 못하는 것이니까 네. 다음 주 28일. 28일까지만. 근데 그 전에 한 것은 네. 뭐 보도가 잘 되고.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조사는 많이 이루어져요. 아 근데 뭐 공표를 못할 공표가 공표를 뿐이죠. 못하는 것이니까 각 네. 캠프들은 거의 매일 이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 네. 네, 왜냐하면 갤럽은 더 이상 안 하니까. 기간 아니니까 네. 그걸 이제 안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갤럽을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신뢰도 있는 기관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조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온 곳에 대해서는 네. 좀 가중치를 둬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MBS, 갤럽, 리얼미터 등등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화조사 방식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 예. ARS 방식으로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네. 한국갤럽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 거기에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불러주는 그런 이제 이전에 주관식으로 네, 불러주는 네, 네. 방식을 지금 했는데 지금 이제 후보들이 정해졌으니까 예. 뭐 그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대체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오늘 갤럽이 조금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네. 말씀하신 대로 진폭이 네. 변화가 이제 워낙 컸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 네. 또 김문수 후보는 7% 포인트인가요? 상승을 하고 네. 이준석 후보는 2% 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변화들은 항상 이제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시듯이 이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 꺾인 것 부분들이 네.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서 네. 좀 이게 굉장히 이제 너무 선명하다, 너무 뚜렷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야시장을 들을 정도의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네. 조사에서는 이제 응답 성향들을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보수가 오늘 좀 많았죠. 진보보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성이나 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그다음에 연령 이것은 예. 실제 대한민국 인구 비율대로 해요. 맞춰요. 예, 예, 딱 예. 맞춰요. 그거는. 예. 나머지는 그냥 응답한 대로 기재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진보와 보수 성향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응답한 대로 기재를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보수 성향이라고 한 사람들의 비율이 통상적으로 많아요. 모든 조사에서. 네. 대개 이제 진보 성향층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많아도 뭐 50명, 1000명이라고 했을 때 50명, 60명, 70명, 80명 이 정도 되는데 100명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 차이가 지금 보게 되면
100명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1000명 중에서 예.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49명이잖아요. 예.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4명이니까 100명을 좀 훨씬 뛰어넘어서 보수라고 한 분들이 대체로 좀 많긴 한데 예. 오늘 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예. 그러면 이것에 영향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단일화 국면이고 막판이고 하니까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연히. 우연히 조사를 했는데 보수 응답자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체 흐름을 그럼 다 부정해야 될 정도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조정되는 이 부분들은 많은 조사들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김문수 후보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30%를 끝까지 얻는다는 것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0% 후반대까지 가는 것은 예고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흐름 어떤 이제 너무 과도하게 높았고 과도하게 낮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 어떤 이제 정당의 지지층들이 그 후보에게 특별히 지지 표출을 안 하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예, 이거 이제 갤럽 조사는 보통 아시겠습니다만 전화 면접이고 1000명 좀 넘게 조사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KBS가 발표한 거. 네. 요것도 아마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건데 이것도 전화 면접입니다. 네. 근데 전화 면접인데 요거는 5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한 거고요. 3,000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표본이 많다. 표본이 많고 샘플이 많다 보니까 더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여론이라는 게 전체 민심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만 1000명 조사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어쨌든 한 50% 넘던 데서 네. 49%. 네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 31% 정도에서 34%. 네. 이 흐름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이 이제 아까 보수 표집이 좀 네. 더 돼가지고 네. 나타난 현상들이 좀 더해지면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오늘 설문을 이제 1차 TV 토론 이후에 당연히 한 거고 이번 주에 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이제 여론을 볼 수 있는 갤럽 조사와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양자를 보면 비슷하고요. 타 조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갭 차이가 이준석이 당연히 김문수보다 10%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빠져 있고,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시에 가장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지지 후보 없다가 더 늘어나요. 김문수의 후보에 비해서. 이거는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투 정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투 정서가 보수 성향층에 있는 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선뜻 안 주겠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단일화라는 여론조사 방식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2명을 놓고 누구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라고 네. 묻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논의가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하느냐, 네네네. 빼느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냐는 것인데 네. 넣든 안 넣든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전제하고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을 놓은 다음에 네. 둘 중에 누가 격차가 적냐. 네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지난번 황교안, 김문수 있을 때 네. 이 룰로 했다고 한다면 논의가 됐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걸로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후보는 예. 본인에 대한 비토층이 있어가지고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 일단의 그룹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표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차이가 커서 이준석 후보가 나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방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다자구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KBS 한국 리서치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예, 위로 올라가시면
자, 요 조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MBS 전국 지표조사의 이준석 후보의 선대위와 지지자분들이 활짝 웃고 또 갤럽에 활짝 10%. 갤럽에 활짝 웃고. 10%. 근데 오늘 이 조사로 굉장히 또 우울해지고. 아니 울지 마세요. 그냥 8에서 10으로 보면 돼요. 8에서 10%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아니 근데 뭐 그렇지. 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울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경험치에 의해서 볼 때 28일이 공표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조사가 굉장히 득표율까지도 영향을 주는 편이었다고 저도 봤거든요. 뭐 아니었던 적도 뭐 일부 있긴 한데 대다수가 이제 좀 굳어져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흐름대로라면 정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8에서 10이잖아요. 28일 수요일 마지막 조사도 보고 물론 우리가 득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근데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라는 제가 게. 볼 때는 이제 남은 변수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외부 행보 여부, 그리고 단일화 뭐 성사 여부 뭐 이 정도가 이제 남은 변수로 다 봐야 되고 네. 저는 단일화가 안 됐을 때를 전제로 놓고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좀 예상해 보자면은 네. 전 지금 뭐 8에서 10 잡고요. 뭐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좀 달리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리 널리 잡아도 뭐 8에서 12 정도로 잡더라도 여론조사상에서 8%에서 12% 잡힌다고 해가지고 실제 투표장 가서도 그렇게 꼭 나오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찍을 때 내 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표에 실제 개표까지 돼서 나오는 표를 네. 본인이 얻은 표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애석하게도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는 한 자릿수 득표가 아주 유력하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비 보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를 넘어야 이제 반액 정도 보전 받는 게 아마 목표일 텐데 저는 뭐 10% 넘기는 좀 매우 어렵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 네. 실제 득표율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이제 많은 관심사긴 한데 네. 일단 1차적으로 예.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모르문답이 빠지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좀 그건 근데 맞죠. 누가 많이 올라가고 누가 덜 올라가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누가 많이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누가 더 센 분들이 많이 있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적극 투표 의향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이제에서 보게 되면 따로 이제 그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조사에서 45%였잖아요. 네네네. 49%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올라가긴 하는데 36인데 38이에요.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 이준석 후보는 10이었는데 9가 된 거니까 네. 물론 이제 1% 포인트 차이니까 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조사들을 봤을 때 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 네. 이 의향 비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이렇게 좀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밑으로 낮으면은 그 층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네. 이탈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지자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여기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중도층 비중이 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만의 지지층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중도층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어떤 정치 참여가 낮은 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투표 불참할 가능성도 제일 높은 층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릿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지지층의 투표 의지는 약한 그러니까 상황. 결집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이 사람이면 뭐 해볼까 이제 이런 것이니까 그걸 끌어올리는 캠페인이 제가 봐서 완주를 한다면 네.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선 이겼죠. 그리고 동탄 그 총선 대결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무슨 선거의 신으로 포장돼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 2023년도에 천하용인이라고 만들어서 전당대회도 한번 뛰었거든요. 네. 그때들 몇 표 얻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시죠? 얼마나 그때 얻었어요? 천하람 후보 15% 얻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21% 얻어서 3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선거 지휘한다고 그때도 뭐 다음 주만 돼 보십시오. 몇십 프로 올라갑니다.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 것만 모델로 삼아요. 이번에도 뭐 동탄 모델 얘기하고 뭐 본인이 마치 선거에 무슨
무슨 특화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2023년도에 그 전당대회 본인이 지휘했던 선거입니다. 천하용인이란 브랜드까지 만들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15%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매직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 득표로 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뭐 이제 변동이 있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줘야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이제 없는 없다. 상황. 물론 이제 단일화가 되면 격차는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순위를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일강 일중 일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고 이 안에서의 요 이제 3차 TV 토론까지 네. 해서 변동들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일강 일중 일약이라고 하는 기본 구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 동탄 모델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선거 구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탄에 있는 수도권의 젊은 층들만 갖고 투표하는 거랑 전국 단위 선거랑 일단 표본이 다르고 거기다가 그때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라고 선거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약자가 있었던. 그리고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 한정민 후보라고 처음 출마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김문수, 이재명, 뭐 권영국 후보 이렇게 해서 지금 붙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 뭐 동탄 모델 자꾸 얘기하는데 안 맞는다 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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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도 이제 너무 늦은 밤까지 고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시방쇼와 정치야 시장이 함께 하는데 너무 성공적인 이 합방 모델로 남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바로 이 분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 점점 4명의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말은 쌍따옴표 후보 단일화다. 어쩌라는 거죠? 4명의 후보자들과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 죄송한데 뭐 당신이 뭐 되나요? 죄송한데 아니 뭐 되죠. 이준석 후보랑 전화도 하는 사이인데. 전화야 하겠죠. 아니 전화 다 근데 끊어도 뭔데? 전화도 되는 사이인데. 석방된 피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그러니까 예. 피고인 아닙니까? 수사받아야 근데 되는 분인데. 요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네.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 얘기를 듣고 네.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단일화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뭐 저희가 뭐 깊게 싶진 않았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할 때 이제 단일화를 언급을 실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성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선제 공격에 들어갔거든요. 못 박아두려고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명태균 씨가 글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한테 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가장 이제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이제 안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긴 할 텐데 지금 어쨌든 보수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어쨌든 성사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뭔가 이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9일에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일에는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수요일에. 예. 그래서 내일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어차피 네. 저기 3차 토론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토론 27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전투표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 예. 단일화 논의가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말 이제 합의에 의한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그 방식은 이제 얼마나 이제 대중들한테 관심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송출은 잘 되고 있죠? 아, 예. 제 노트북만 안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이 TV 토론을 함께 보고 또 이거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고 분석까지 저희가 해보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금요일 이 밤에 귀중한 분들을 모아놓고 또 여러분들 우리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제 우리 두 분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간단하게 야식 타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함께 하셨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길게 시방쇼 멤버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편안하게 금요일 밤에 또 우리 즐기러 금밤을 불금을 태워주신 두 분을 보내드리고요.